1170년 어느 밤 고려의 무신들이 칼을 뽑았습니다. 왕의 연회에서 술잔을 받지 못한 장군들이 문신들을 도륙하고 왕을 섬으로 내쫓은 그 하룻밤 고려 500년의 운명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22년 뒤 나라를 지키러 떠난 장군이 압록강 한가운데 섬에서 군대를 돌렸을 때 고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무신정변, 몽골 침략, 원간섭기, 위화도 회군. 고려의 황후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났을까요? 지난 편에서는 왕건의 건국부터 문벌 귀족 사회의 전성기까지 고려가 자주적 통일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거란의 침략을 외교와 전쟁으로 막아낸 고려는 한동안 번영을 누렸지만 문벌 귀족의 권력 다툼과 왕권의 약화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1170년 무신정변으로 시작된 고려의 격동기를 몽골 침략과 원간섭기를 거쳐 1392년 조선 건국까지 고려 474년 왕조의 마지막 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18대 왕 의종은 문신과 환관을 총애하며 연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신들은 왕의 술잔을 받지 못했고 문신들의 조롱을 참아야 했습니다. 쌓이고 쌓인 한이 마침내 폭발한 것은 1170년 의종이 보현원으로 행차하던 날이었습니다. 정중부와 이방이 이끄는 무신들이 칼을 빼들었고 그 자리에 있던 문신들이 도륙당했습니다. 의종은 거제도로 유배되었다가 결국 살해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새 왕으로 의종의 동생 명종이 세워졌지만 명종은 사실상 허수아비였습니다. 실권은 무신들이 쥐었고 그 무신들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권력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방이 정중부에게 죽고 정중부는 경대승에게 제거되었으며 경대승이 일찍 병사하자 이민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자는 최충원이었습니다. 최충원은 이민을 제거한 뒤 명종마저 내쫓고 이후 최우최 항최이로 이어지는 최씨 무신정권 60년을 열었습니다. 이 시기 고통받은 것은 결국 백성들이었습니다. 1176년 공주 명학소에서는 만기 망소이 형제가 천민들을 이끌고 봉기했습니다. 1198년에는 최충원의 노비만적이 장군과 재상해 씨가 따로 있겠는가라며 거사를 도모했습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들의 외침은 변화를 갈망하는 시대의 목소리였습니다. 왕도 흔들리고 지배층도 분열된 고려에 이제 서쪽 너머에서 새로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13세기 초 칭기즈칸이 세운 몽골 제국은 아시아 전체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1219년 고려와 몽골은 공동의 적인 거란을 물리치며 형제의 맹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1225년 귀국하던 몽골 사신이 국경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몽골은 고려를 의심했고 1231년 살리타 장군이 이끄는 몽골군이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고려-몽골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이에 최씨 무신정권의 최후는 담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육지에서는 몽골 기마병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1232년 조정 전체를 강화도로 옮긴 것입니다. 강화도는 거센 조류가 흘러 기마병 중심의 몽골군이 쉽게 건너올 수 없었습니다. 강화돼 버티는 고려 조정을 향해 몽골은 본토를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신라 때부터 내려온 황룡사 구층 목탑이 불길에 사라지고 수많은 마을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려 백성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1232년 처인성에서는 승려 김윤우가 화살로 몽골의 총사령관 살리타를 사살했습니다. 왕도 귀족도 아닌 한 승려와 백성들의 힘으로 몽골 대군의 기세를 꺾은 순간이었습니다. 고려인들은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염원을 담아 약 16년에 걸쳐 8만 대장경을 완성했습니다. 8만여 장의 목판에 새긴 이 경전은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인류 최고의 목판 예술품입니다. 몽골은 무려 6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38년간의 기나긴 항쟁 끝에 1258년 최씨 정권이 내부에서 무너지고 고종이 태자를 몽골에 보내 화의를 청했습니다. 1270년 마침내 개경으로 환도가 이루어졌지만 이에 반발한 삼별초는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가며 끝까지 싸웠습니다. 삼별초는 1273년 여몽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고 고려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오랜 전쟁 끝에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 즉 사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1274년 태자심이 쿠빌라이 칸의 딸 제국대장공주와 혼인하며 고려 25다의 충렬왕이 되었습니다. 원나라에서 돌아온 충렬왕이 몽골식 변발을 하고 나타나자 백성들이 통곡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원간섭기는 약 100년간 이어졌습니다. 고려 왕의 이름에는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의 충자가 붙었고 왕의 칭호도 조나 종 대신 왕으로 격하되었습니다. 몽골식 복장과 변발이 강요되었고 젊은 여성들은 공녀로 끌려가 황제의 궁녀나 노비가 되었습니다. 원나라는 또한 고려에게 일본 정벌에 필요한 전함과 병력을 제공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두 차례의 일본 정벌은 모두 태풍으로 실패했지만 고려의 국력은 크게 소진되었습니다. 이 시기 원나라를 등에 업은 새로운 지배층, 권문세족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토지를 불법 겸병하고 양민을 노비로 삼으며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기철이었습니다. 공녀로 끌려갔던 기씨 여인이 원 황제의 총비가 되어 기왕으로 책봉되자 그 오빠인 기철은 고려에서 황제를 등에 업고 권세를 떨쳤습니다. 고려의 자주성은 말 그대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4세기 중반 원나라는 홍건적의 봉기와 내분으로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인물이 바로 고려 31대 공민왕이었습니다. 1351년 즉위한 공민왕은 즉위 직후부터 담대한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몽골식 변발과 복장을 금지하고 원나라를 등에 업고 전횡을 부리던 기철을 정역 처단했습니다. 원나라가 직할 통치하던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 천령 이북의 영토를 수복했습니다. 공민왕은 또 신돈이라는 승려를 등용해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했습니다.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민으로 해방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신도는 성균관도 크게 확충했는데 이곳에서 배출된 젊은 학자들이 훗날 조선 건국의 주역이 될 신진사대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공민왕의 개혁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거셌고 홍건적이 두 차례 개경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공민왕에게 가장 큰 상처는 왕비 노국공주의 죽음이었습니다. 노국공주를 잃은 공민왕은 점점 정사를 멀리했고 신돈도 결국 반역죄로 처형되었습니다. 1374년 공민왕이 측근들에게 시해되면서 고려의 마지막 중흥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공민왕이 시해된 뒤 고려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남쪽에서는 왜구가 끊임없이 침략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이성계였습니다. 함경도 출신의 무장인 그는 1380년 황산대첩에서 왜구를 대파하고 홍건적 격퇴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우며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성계 주변에는 개혁의 뜻을 품은 신진사대부 정도전이 찾아왔고 두 사람은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고려 32대 우왕과 최영 장군은 명나라가 천령 이북 땅을 요구하자 오히려 요동을 정벌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성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불가하고 여름 장마철에 군사를 움직이는 것도 불가하며 요동을 치는 사이 왜구가 기승을 부릴 것이고 장마와 더위에 군사들이 병들 것이라는 이른바 사불가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왕과 최영은 출병을 강행했습니다. 1388년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이 압록강의 위화도에 이르렀을 때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군대를 돌린 것입니다. 역사를 바꾼 위화도 회군입니다.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최영을 처형하고 우왕을 폐위했습니다. 이제 고려의 운명은 이성계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 일파는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새 왕조를 열 것인지를 두고 내부가 갈라졌습니다. 정도전 등 급진파는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고 역성혁명을 완성하려 했습니다. 반면 정몽주 등 옹원파는 고려 왕조를 지키며
점진적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정몽주는 고려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그의 뜻을 떠보는 시조를 건네자 정몽주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도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답했습니다. 고려에 대한 변함없는 충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결국 이방원은 1392년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암살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해 7월 공양왕이 왕위에서 쫓겨났고 이성계가 새 왕조의 첫 번째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이듬해 나라 이름은 조선으로 정해졌습니다. 918년 왕건이 나라를 세운 지 47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918년 왕건이 나라를 세운 지 474년 만에 고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무신정변의 칼바람, 몽골의 6차례 침략, 원간섭기의 굴욕, 그리고 공민왕의 좌절된 꿈, 고려의 황후는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인성에서 화살 한 발로 몽골 총사령관을 쓰러뜨린 승려 8만 대장경을 새기며 나라를 지키려 한 백성들, 죽는 날까지 충절을 지킨 정몽주. 이들의 이야기가 고려라는 나라를 단순한 왕조 이상의 무언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려 청자와 8만 대장경,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자주의 정신은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려 500년의 대서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